안녕하십니까. 수동물병원 탁경원 원장입니다. 견생견사 강아지와 함께 생을 잘 보내는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노년기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기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늙었다, 지쳤다, 아프다 이런 좀 슬픈 얘기들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결국 그러다가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모든 애완동물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보다 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남겨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특별한 경우죠. 대부분은 수명이 15년 내외의 반려동물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별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옛날 노래 가사처럼 이별에 대처하는 이제 우리의 자세를 수의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노년기라 하면 이제 이런 정도의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털도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는 얇아지고, 근육도 많이 빠져 있어서 움직임도 약하고 굉장히 비틀비틀 거리는 걸음을 걷고,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간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신부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보통 나이대로 치면 저희가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12살 때부터를 노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한 8살, 9살부터 노년기 질환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살, 9살부터로 일단은 치고 15살 정도까지를 생이 마감하는 시간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 8년 정도가 되겠죠. 7, 8년 정도 노년기를 보낸다. 꽤 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청년기가 1살부터 7살까지였는데, 또 8살부터 15년까지, 15살까지 7, 8년이 이제 또 노년기라고 보면은, 중간은 없냐? 중간도 있습니다. 중간도 있는데, 그건 아이들의 견종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티즈 견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티즈 요크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시추견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노년기가 빨리 와요. 코카스파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경우라서 어떤 아이들은 8살, 9살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10살, 11살까지 끄떡없이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아이들, 결국 우리 아이 노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8살부터냐, 11살부터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저는 이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또 검진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내고, 아무리 많은 환자들을 보고, 아무리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결코 육안으로 봐서는 매칭이 안 됩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이 성인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육안으로 봐서 털이 푸석푸석하고 막 늙어 보이는 아이들이 멀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쩡한 경우인데 병을 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늙었어 라고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검진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입니다. 어떤 경우엔 CT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매해 검진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해 검진을 해서 우리 아이의 현 주소, 우리 아이의 신체 나이, 우리 아이의 기저질환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유년기 때는 어디를 다닐까, 어떻게 다닐까, 얼마나 다닐까, 아이들의 생활 환경, 반경을 결정하는 시기였다면, 청년기 때는 같이 여행을 다니고 산책을 하면서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노년기 때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계속해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후회 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검진을 왜 받으라고 하냐?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병원을 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미리 알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알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일 날씨가 어떨지, 내일 모레는 날씨가 어떨지, 주말에 등산을 가야 되는데 주말에 그 산의 날씨는 어떨지 미리 알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는 겁니다. 검진은 일기예보 같은 겁니다. 미리 알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나는 언제 어디서 우리 아이의 그 질병 얘기를 들어도 전혀 놀라거나 아파하지 않겠어 라는 강철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미리 아실 필요 없죠. 그냥 아이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이다 이렇게 그때 아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채널에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디 아팠다면 내가 진즉에 치료해 줬을 것을, 우리 아이가 어디 아팠다면 진즉에 관리해 줬을 것을, 내가 관리해 줬으면 더 병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미리 알려고 검진을 하는 것이고, 그 검진을 통해서 나오는 질환들의 어떤 전조 증상 혹은 예고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관리해 주시면서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사료도 교체해 주시고 적절한 운동도 시켜주시고 이런 관리법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기초, 그게 바로 검진이라는 뜻입니다. 검진이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도 중요하고 청년기 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릴 때나 청년기 때는 사실 검진을 하면 괜찮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노년기에 하는 검진은 분명히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얻어가실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결과들이죠. 아픈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결과에 따른 관리점들,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되면 주사를 맞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해도 결국 아이들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기 이틀 전의 사진입니다.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고 있지만 얼굴에 큰 종괴가 생겨서, 그리고 종괴가 몸에 퍼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순간을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주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유년기, 청소년기, 노년기 관리를 잘 해주셔도 언젠가 이 순간이 오게 되겠죠. 이 순간이 오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아이들과의 추억, 아이들과의 교감, 그리고 노년기 때 해주셨던 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이 시기를 조금 더 덜 아프게, 조금 더 안 아프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저는 좀 건방진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강아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함께 치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미리 예고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관리를 해드리는 것, 이게 이제 저의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강아지들과 또 고양이들과 그 아이들의 한평생을 같이 보내주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내용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로 끝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결국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주자. 그리고 그 최대한 해주는데 그게 단지 무슨 간식이든 거창한 여행이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각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수의사의 입장에서 전달해 보았습니다. 이제 3편의 내용들, 이제 이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앞편의 2 영상도 같이 보셔서 3편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 어느 시점에 머무르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는 무엇을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